지난 5월 18일 설악산 공룡능선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가끔씩 참석하는 일산 산악회에서 특별 산행으로 설악산 공룡능선을 간다고 해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 17일 저녁 10시에 백석역 근처에서 단체로 버스를 타고 설악산 소공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날 9명이서 설악산으로 갔는데요. 알고 봤더니 공룡능선 코스는 저만 가는 거네요. 다른 분들 따라다니면서 코스 설명을 들으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혼자서 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악산 공룡능선 등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1시쯤 설악산 소공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 코스는 이번에 처음 다녀왔습니다. 등산 코스는 설악산 소공원에서 출발해서 비선대, 마등령, 공룡능선, 문어밑고개, 비선대, 소공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등산 소요 시간은 쉬는 시간 포함해서 9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보통 12시간 정도 생각하고 다녀온다고 하는데요. 저는 혼자다 보니 좀 빠르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악회 대장님께서 등산 지도를 세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설악산 소공원에 일찍 도착해서 잠시 쉬다가 2시부터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설악산 소공원 입구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일단 다 함께 설악산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절기에는 새벽 3시부터 비선대에서 등산을 시작할 수 있어서 여유 있게 걸어가기 좋았습니다. 갈림길에서 다른 분들은 울산 바위로 일출 보러 가시고 저만 비선대로 갔습니다. 설악산 소공원에서 비선대까지는 4, 50분 정도 걸어가면 되고요. 길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저처럼 일찍부터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헤드랜턴은 무조건 있어야 하고요. 곳곳에 이정표도 잘 되어 있습니다. 2시 40분쯤 비선대에 도착하였습니다. 입구가 막혀 있어서 이곳에서 등산 스틱을 꺼내줬습니다. 근데 2시 50분쯤 안쪽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출입문이 열려서 일단 금강굴 방향으로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와, 근데 시작부터 바로 경사도가 있는 오르막길이 시작이 됩니다. 준비 운동 안 하고 출발했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리고 길이 헷갈리기도 해서 다른 분들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비선대에서 마등령 20m까지 가는 길이 계속해서 경사도 있는 오르막 구간으로 가장 힘들었습니다. 힘들지만 마등령 20m까지만 괜찮게 오셨으면 공룡능선 등산은 잘할 수 있습니다. 워낙 등산 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가시면 됩니다. 마등령 20m에서 4시 8분쯤 도착하였고 마등령 상거리에는 5시 12분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마등령 상거리까지 가는 길에서 해가 뜨고 힘도 많이 쓰기 때문에 공룡능선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선대에서 마등령까지만 체력 비축하고 오시면 공룡능선은 쉽게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5시가 되기 전에 저 멀리 동해 바다에서 해가 뜨고 있습니다. 오늘 지나가야 할 공룡능선이 보이는데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마등령까지는 등산 스틱이 있어서 그나마 잘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등령 상거리인데요. 희운각 대피소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전 이곳에서 잠시 쉬면서 단백질바 먹으면서 체력 보충을 해줬습니다. 비선대에서 마등령까지 올라오면서도 파워젤 하나 먹고 이온 음료도 마셔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힘들긴 했지만 엄청 힘들지는 않았고 체력도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5시 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룡능선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공룡능선은 암벽 구간들이 있다고 해서 등산 스틱은 배낭에 놓고 다녔습니다. 공룡능선은 5km 정도 되는 구간인데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어서 힘들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경치가 아름다워서 감탄을 하며 계속해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마등령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공룡 능선은 타지 말고 하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사도 심한 구간들이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공룡 능선에서는 등산 장갑은 필수입니다.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도 엄청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속해서 체력 떨어지지 않게 간식을 먹어줬습니다.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일찍 출발해서 그런지 한가하게 다니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등산 잘하시는 분들은 다 저를 제치고 가셔서 사진 찍기에도 좋았습니다. 이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서 긴팔 하나만 입고 산행하기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공룡 능선을 칭찬하는지 직접 가서 보니까 알 것 같았습니다. 산행이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경치가 아름다워서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3km 정도 더 가면 공룡 능선 탈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킹콩 바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옆모습이 킹콩처럼 보입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산행을 해줬습니다. 전날 비가 조금 내려서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날 길이 좋았습니다. 공룡 능선 중간쯤에 있는 1275봉을 앞두고 정말 긴 오르막길을 계속해서 올라가야 합니다. 공룡 능선 중 가장 힘든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오전 7시에 공룡 능선 1275봉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암벽을 따라서 올라가면 정상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전 길을 몰라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저 멀리 대청봉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암벽 사이에 펴있는 솜다리꽃, 에델바이스 꽃을 볼 수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집에서 싸온 김치 볶음밥으로 식사를 해줬습니다. 밥 먹으면서 보니까 길을 아시는 분들 올라가는데 좀 위험해 보이네요. 이제 3km 정도만 더 가면 공룡 능선 탈출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절반 정도 먹고 쉬고 있는데 다람쥐가 보이네요. 너무 귀여운 다람쥐 구경하다가 다시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바로 내리막길부터 시작이 됩니다.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이 계속되기 때문에 조심히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다 보면 사람들 포토존 바위도 있어서 많이들 사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르막길이 나옵니다. 앞으로 넘어가야 할 봉우리들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속초도 보이고 울산 바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설악산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곳곳에 이종표가 잘 되어 있는 게 좋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쉬면서 이온 음료 마시고 스포츠젤 먹고 하니까 산행할 만합니다. 그리고 산행을 할수록 적응이 되는 건지 길이 조금은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조금씩 다른 풍경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 등산하면 혼자서 정말 편하게 다니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등산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때가 지리산 1박 2일로 성대 종주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악산 공룡 능선이 두 번째로 힘든 산행이었습니다. 비선대에서 시작해서 마등령까지가 정말 힘들었고 공룡 능선은 계속해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으니까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또 아름다운 경치들이 피로회복제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공룡 능선의 마지막 봉우리라고 할 수 있는 신선봉에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 드디어 오전 8시 45분에 신선봉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설악산 공룡 능선 중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다들 사진 찍는다고 정신들이 없습니다. 신선봉에서 설악산을 바라보니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풍경을 바라보고 싶어졌습니다. 신선봉에서 잠시 쉬다가 다시 이정표를 확인하고 내려갑니다. 저 아래쪽으로 희용각 대피소가 보입니다. 그리고 대청봉과 중청, 소청도 바로 위로 보입니다. 신선봉에서 하산하는 길은 내리막길 위주인데요. 많이 힘들지 않고 내려가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선봉에서 문어미 고개까지만 가면 공룡 능선이 끝이 납니다. 오전 9시 15분에 문어미 고개에 도착하였고요. 여기에서 비선대를 향해서 내려갑니다. 이제부터는 설악산 소공원까지 쭉 내리막길이어서 덜 힘들게 갈 수 있지만 무릎 조심해야 합니다. 천불동 계곡을 지나가기 때문에 폭포와 계곡을 볼 수가 있는 코스입니다. 하지만 5km 넘게 긴 코스를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지루하기도 합니다. 청당 폭포를 지나가기도 했고요. 하산하는 길에는 속도를 좀 냈습니다. 문어미 고개에서부터 등산 스틱을 다시 꺼내줬습니다. 오전 9시 48분에 양폭 대피소에 도착하였습니다.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계곡 물 흐르는 소리가 잘 들립니다. 비선대까지 가는데 이곳도 경치가 꽤 좋은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공룡 능선에 비해서 풍경이 덜하긴 합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잘 정비되어 있어서 하산하기 좋았습니다. 이번 산행에 큰 도움이 되었던 에너지 젤입니다. 앞으로 다른 에너지 젤도 먹어봐야겠습니다. 비선대에 거의 다 도착해서 잠시 계곡물에 손도 담가주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에 드디어 비선대에 도착하였습니다. 비선대에서 바로 소공원으로 내려갔고요. 오전 11시 35분에 길고 길었던 설악산 공룡능선 등산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다녀왔던 설악산 공룡능선인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힘들고 빠르게 산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등산에 대한 총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공룡능선 등산을 하기 일주일 전에 북한산 의상능선 코스를 다녀왔는데요. 공룡능선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이번 산행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코스였습니다. 의상능선 코스를 한 번쯤 다녀와 보고 힘들지 않다면 공룡능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공룡능선 처음 가시는 분들은 북한산 먼저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젤과 이온 음료도 2리터 이상 챙겨서 산행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바 같은 간식도 챙기고 식사도 준비해야 합니다. 산행을 하면서 체력이 떨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등산 장갑과 등산 스틱, 무릎 보호대까지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전 하루 5시간 이상 등산해야 할 때는 중등산화를 신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캠프라인 중등산화를 신고 무사히 산행하기 좋았습니다. 설악산 공룡능선 힘든 산행이라고 하지만 준비만 잘 한다면 다들 다녀올 수 있습니다. 저도 걱정이 좀 되긴 했었는데요. 무사히 다녀올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코스로도 한번 다녀오고 싶은 설악산 공룡능선이었습니다. 속초에서 식사하고 일산까지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